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로스2의 파라미터에 관련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한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되고요. 우선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로스2 또는 로스1에서 쓰는 메시지 형태의 4가지 형태, 토픽, 서비스, 액션, 이에 파라미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보통 여러분들이 노드를 잠시만요. 네, 노드를 생성하면 이 파라미터 서버가 자동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파라미터 서버는 get, set, set, get 이렇게 그 어떤 특정 값들을 설정하고 받아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로봇의 최대 속도를 설정하거나 어, 그 최대 설정 값을 받아올 때 이런 파라미터 서버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드, 다른 로스 프로그램 실행 파일 실행해서 이 다른 특정 노드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값을 읽거나 설정하거나 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커맨드 라인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터틀팀을 노드랑 텔레오퍼 키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로스트 파라미터 리스트를 치시면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두 개의 노드가 실행되고 있죠. 텔레오퍼랑 터틀 그리고 터틀 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 유저 심 타임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그 가지버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툴하고 연동해서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시간에 매칭돼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지보던 시뮬레이션에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보시면 텔레포 터틀에서는 스케일, 앵귤러, 스케일, 리니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터틀심에는 RGB, 네,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네요. 그래서 파라미터 리스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파라미터 디스크립 이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로스2 파라미터 디스크라이브에서 터틀심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블루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파라미터 네임이 나오고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 형태로 되고 디스크리션은 뭐 블루 채널 오브 더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의 RGB 중에서 B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민 맥스 컨스트레인이 있고 스텝 뭐 1, 그러니까 정수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설명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터틀심이라는 소스 코드를 보시면 설정에 이제 파라미터 이 노드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쓸 거다 이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에 넣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설정된 거랑 디스크리션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져오는 거. 간단하게 로스트 파라미터 get을 쓰시면 네, get하고 터틀심에서 레드 컬러의 값을 가져오고 그린 블루 값을 가져오면 네, 6 이거 숫자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10진수죠. 네. 이런 16진수가 아니고 그래서 69, 86, 255, 255가 FF에 해당하는 거고 네. 요런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 네임하고 파라미터 넘버 네임 그리고 셋은 또 똑같은 형태로 셋 같은 경우는 노드 네임, 파라미터 네임 그리고 밸류 여기서 보시면 R을 148로 G를 0으로 블루를 211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이런 약간 파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개수로 받았던 네, 6986, 255인데 우리가 요 그 셀 명령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줬다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 set 파라미터 successful 나오죠. 만약에
이게 레인지가 아까 0에서 255였죠? 네, 그래서 한 300을 놓게 되면 아마 뭐 failed라는 메시지가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저장. 어, 사실 파라미터 저장은 로스트 파라미터 덤으로 하시면 그리고 네임, 그러니까 노드 네임. 그래서 이 노드의 모든 파라미터, 지금 터트심의 모든 파라미터는 네,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지금 YAML 파일 형식으로 세이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파라미터 덤프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 지금 뭐 요 테스트에서는 파라미터가 뭐 3개, 4개뿐이 안 나와서 아까 말했던 set 명령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엄청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면 이 파라미터만 해도 한 수백 개가 돼요. 그러면 이 set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건 사실 어 되게 힘든 일이고 우리가 뭐 하다가 설정 파일을 이렇게 YAML 파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덤프명 지금 제가 뒤에 덤프명 말고 여기 뒤에도 나오네요. 이제 그 덤프 파일을 로드하는 거. 이렇게 그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그러니까 이 노드를 다시 실행할 때 일일이 우리가 셋 명령어로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지 않고도 이 덤프 파일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런치 파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는 로스트 파라미터 덤프 덤 그리고 노드 이름. 그래서 이 캣이 이제 그 안에 이 파일 안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게 슬래시가 아니고 점이네요. 그러니까 요 예, 피리어드 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지금 RGB 타임이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에 로스트 런에서 터트심을 실행할 때 하고 터트심 노드까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 그 뒤에 명령어에 로스 아규먼트를 줄임말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하고 파라미터 파일 이름을 써주면 예, 원래는 초기 값은 이런 파란색인데 요 우리가 설정한 것대로 이 색깔이 바뀐 걸로 어,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초기 파일로 파라미터 파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파라미터 삭제, 로스트, 파라, 딜리트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네, 여기 보시면 뭐 처음 하고 삭제 석세스풀 하고 다시 파라미터 리스트를 보면 지워진 게 보이죠. 근데 아마 별로 이렇게 쓰실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굳이 저도 파라미터를 그냥 무시하면 무시했지 지울 필요는 별로 없었어 더. 근데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럼 이제 동영상 잠깐 보시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선은 네, 터틀심하고 예, 텔러 오퍼 키 실행을 시켰고요.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서 파라미터 리스트 하면 네, 그 두 개 노드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는 네, 텔러 오퍼 터틀만 나오네요. 아마 네, 요거는 네, 원래 두 개 다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면 다시 아마 이게 처음에 실행되고선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실행하시면 두 개 나올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베이스 지금 아마 저번 수업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치 파일 만들 때 콘다를 기본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콘다를 디세이블 시키고 하시면 아마 지금 책에 아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 노드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콘다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 하면 로스 파이썬이랑 좀 충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다 디액티베이트 하고 네,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텔레오퍼 터틀이랑 터틀심도 같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 디스크라이브해서 터틀심에 있는 백그라운드 B는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트는 있는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레드 값을 읽어보면 69, 86, 255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첫 번 하나씩 하나씩 가죠. 그래서 지금 R 값을 148을 바꾸니까 아까 색깔이 좀 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 값을 0으로 바꾸면 이것도 색깔이 변하고, 블루 값을 또 바꾸면 네, 색깔이 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네, 덤프하는 거 이제 이 파라미터 덤프하면 이렇게 루트에다 아마 홈 디렉토리일 거예요. 홈 디렉토리 루트 부분에 이렇게 YMF 파일이 생성되는 게 보이고, 그 캣으로 해서 보면 안에 우리가 최종으로 세팅했던 211, 0, 114 이런 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의 파라미터 파일을 우리가 저장한 걸로 실행을 하면, 네, 새 창이 열렸을 때 파란색으로 안 나오고, 네, 이렇게 그 보라색, 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거. 그래서 블루를 삭제를 하니까 지금 여기 바뀌었죠? 네, 아마 블루가 삭제되면서 아마 초기 값으로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스트하면 네, 블루가 없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실습 영상 또 마무리 살펴봤고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 베이스 네, 콘다를 같이 쓰면 계속 뭔가 작동은 되는데 좀 이상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예 그냥 콘다를 디액티베이트 하고선 아니면 아예 그 터미널 창 실행할 때 콘다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을 그 주석 처리하고 나면 네, 별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참고 문헌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슬라이드의 내용이나 그림들은 전부 오로카 로봇 운영체제 강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루비 페이퍼에서 나오는 로스트로 시작하는 로봇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참고 문헌은 표윤석 박사님을 통해서 네,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